공포의 법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말도. 올해 공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는 파트 있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론을 위한 공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시훈 교수님 강의 잘하시니까 50점 넘으면 강의 잘하는 중개사법하고 공법만 맞으면 합격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 한 90여일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남은 기간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되게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 보면 점수 잘 안 나오잖아요. 시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점수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오늘 지금 얘기하는 얘기 잘 들으셔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또 뭔지, 두 번째는 지금 할 것과 버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남은 3개월 동안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1차 과목의 핵심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민법 심정욱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지문 읽다 보면 뭐 할 수 있다, 하야한다, 뭐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지문을 여러분이 민법 내용을 아는 거하고 정답 맞추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20초, 30초 안에 문제를 빨리 맞출 수 있도록 지문을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틀렸던 거, 또 헷갈리는 판례들 있죠. 이거 집중적으로 좀 먼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교수님 저 이론만 한번 바짝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 푸는 게 좋을까요? 이론만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상 이론을 배워도 문제에 적응을 못 시켜요. 근데 또 문제만 풀잖아요? 답을 외워요. 이론만 잔뜩 보고 문제를 안 본다.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중요 부분에 이론을 좀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서 그 이론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꼭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병행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전 과목을 똑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걱정됩니다. 전 과목을 똑같이 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공시세법을 공부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신경 쓰시, 물론 공법을 3시간 하는데 세법도 3시간 해라, 이건 아니지만은 두루두루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이론 바탕으로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 그거를 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변 모의고사 있고 백선이 있고 도면 모의고사, 이걸 통해 가지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버릴 게 있다면 뭐 하나나 2개 정도를 과목별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토크를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큰 과목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는 파트 있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개 맞으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전 범위를 끝까지 다 끌고 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이런 들어도 너무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좀 제끼시기 바랍니다. 대신 너무 많이 제끼시면 안 돼요. 민법 총칙에서 뭐 표현대리라든가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들은 좀 제낀다고 하더라도 다 제끼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풀었던 문제 중에 계속 틀리는 지문, 그다음 판례 중에서 헷갈리는 판례들이 실제로 많죠. 특강을 듣고 강조드리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따로 5단 모토 이렇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1차가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과목이에요. 전반적으로 자기가 좀 더 잘하는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제 과목을 또 이야기를 해야죠. 저도 1차 과목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요. 공부가 덜 된 분들은 기출 유형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어느 정도 됐고 기출 문제 집을 반복해서 풀었는데도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문제 적응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남은 기간 단모라든가 백선이라든가 동형 모의고사가 모두 기출 변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들 거 자료를 이것저것 다 보시는 것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의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본다든가 자료를 여러 개 보는 것,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걸 반복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2차로 넘어가기로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이 전부 다 한 75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75점이면 한 10개 정도 틀립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한기법이나 책받침 들고 달달달달달 외워서 부처님 왼손 오른손 외우면 거의 거기 부분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를 다 외워야지만 그거 하나 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맨 뒤에 가면 실무에서 민법 부분이 뭐 집합건물법도 나오지만 뭐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공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가장 잘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명법 요 세 개만 완벽하게 맞으셔도요. 일단 75점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먹어야 될 때와 버려야 될 때 구분하시면 70점 넘는 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오시훈 교수님 강의 잘하시니까 50점 넘으면 2차는 뭐 무조건 합격 아니겠습니까? 강의 잘 네. 중개사법하고 공법만 맞으면 합격이죠. 공법을 이야기할 때 공법의 공자가 공포의 법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 올해 공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법이 어렵게 나오면 그의 합격률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공법이 되게 쉽게 나오면 합격률이 낮아요.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아줘야 되는데 맞아요. 중개사법이 낮으면 학생들이 진짜 감을 못 잡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6개 법령 중에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이 4개 법령은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도시정비법인데 도시정비법이 매년 끝까지 개정되는데 올해는 개정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것만 이제 개정될지 안 될지 지금 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비법을 버리는 분들 꽤 많은데 정비법도 가능하시다 그러면 가져가는데 다 버리지 말고 도시 정비 사업에 관한 시행에 관한 파트 있죠. 그 파트는 한 3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파트를 버리더라도 나는 그러면 도시정비법을 힘들어하니까 그 파트만 가져가겠다. 법령 전체를 버리지 말고 법령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는 하시고 그리고 자주 나오지 않고 뭐 0, 하나 이렇게 파트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보면 회차별로 또는 뭐냐면 단원별로 여기는 몇 번 나왔고 몇 회에 몇 개 나왔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럼 내가 이 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 파트는 조금 약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6개 과목 중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과목이 사실 공시법이거든요. 공시법은 기출문제만 잘 알고 있어도 합격하는데 점수는 나와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적법에서는 지목입니다. 그리고 등록상 암기하는 거. 지목 같은 것은 이게 양도 많고 그렇지만은 기출문제가 많아요. 하기 힘들거나 싫은 것들은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그게 방향을 잡아주고 틀을 잡아주거든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내용을 보면 쉽습니다. 등록상 8가지 암기하라는 게 있어요. 꼭 그거 외워줘야 되고 또 축척 변경은 해마다 나와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서 맞춰야 돼요. 양은 좀 많지만 등기법 넘어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가등기거든요. 근데 가등기는 기출문제가 10문제가 넘습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우리 중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게 해야 될 것들. 내가 덜어내고 버릴 거 뭐가 있을까? 수업 중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10년 만에 나왔어. 지금 나왔는데 앞으로 10년 내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 나왔다 해가 학생들이 다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볼 거 없다. 합격의 완성은 역시 세법이죠. 우리 한홍 교수님. 세법 개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는 이제 올해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지금 한참 토의 중이고 발표되는 것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번 시험이랑 관계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취득세는 일단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율은 얼마 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특례나 이제 중과 쪽으로 하는데 특례 중과는 안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중과 중엔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있어요. 똑같이 집을 산다 하더라도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 다른데 요때 요거 다루는 것들 요건 좀 가져가셔야 되고 등록료세는 내용 자체가 뭐 합격서로 한 5페이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재산세는 양이 많긴 한데 그 토지에 대한 분류 있죠.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뭐 이런 것들 요거는 빼세요. 그냥 요거 나온 지가 뺐습니다. 종부세 요즘 종합부동산세만큼 이슈가 있는 이제 세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한 문제씩 나오다가 최근 5년 동안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종부세보다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 부분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이제 문제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자, 특히 부담보증금 문제는 안 나와도 돼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좀 이슈가 되는 것들 뭐예요?
고가 주택. 특히 지금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팔았을 때 다주택이면 세율도 높고 장기 보투병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 같은 하나가 종합소득세입니다. 양 자체는 많은데 문제가 한 문제. 이거는 좀 복불복이에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 벗어나는 거는 여러분들 못 푸는 게 아니라 당원 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크 주제에서 우리 이론 요약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과목 우리 순서 없이 자유롭게 우리 쌤들이 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보다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론이 자꾸 부족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중에 자기가 5개 중에 한 3개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2가지만 좀 잘 해결하면 정답 고르는데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 2개 중에 1개를 고를 때 좀 부족한 부분은 그때 이제 이론으로 가서 조금 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무조건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만 최소한도로 이론을 가서 거길 좀 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제부터 얘기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이론은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강의 듣는데 습관이 돼 있어서 강의를 안 들으면 이 손이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루 정도로 정리하는 이론 필살기 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몇 시간 동안만 이론 지금까지 했던 거 딱 정리될 테니까 딱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론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수업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하지 이렇게 했는데 기승전결로 다 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이란 얘기지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풉니다.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도 풀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도 풀고 이렇게 하거든요. 백순도 풀고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 하나 가지고 교수님들이 이걸 왜 냈는지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지문 하나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옳은 질문이 다음에는 옳지 않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문장을 조금 읽어가 주시면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응용해서 나와도 충분히 또 풀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풀고 난 뒤에는 꼭 그 문제를 교수님들이 해설하는 강의를 좀 꼭 들어주세요. 왜 이 문제를 냈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되고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가 뭔지를 체크해 드리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이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는 게 이제 매월 10일까지라는 곳이 2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암기시키려고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매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해요. 막 웃고. 근데 정작 문제를 딱 들이대면 국장님이 좋아하는 매월이를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풀다 보면 아 내가 이걸 여기다 적용을 못 시키는구나. 그 부분을 별도로 찾아서 보는 거는 찬성하고 싶은데 이게 이론을 위한 공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점수가 정말 막 아직도 60점이 안 된다 그러면 기출 문제부터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70이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기출 변형 문제집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막 헷갈린 상태에서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론을 먼저 일단 짧게라도 봐라. 자, 근데 끊어보지 말고 자 오늘은 취득세를 해야지.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거를 빠르게 1시간 정도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봐요. 3개 정도는 아는데 2개 분명히 모르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지문을 거꾸로 반드시 이제 합격서 같은 데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좀 쌓이겠죠. 그럼 둘째 날은 그러면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 너무 이론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응용 자체가 안 돼요. 그걸 좀 병행하지만은 너무 이론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시법은 이제 지적법이 있고 등기법이 있는데 그 출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적법 같은 경우는 딱 해당 특정 파트에서만 문제가 나와요.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등기법은 내용을 막 종합해서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지적법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딱 보면은 그냥 그 자체가 이론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등기법을 들어갔는데 내가 등기법 딱 그 문제만 푼다. 그리고 이론을 몰아버린다. 어디가 나온지도 잘 찾기가 힘들거든요. 등기법을 문제만 풀고 정리하려고 그런다면 잘 안 돼요. 이게 모아져 있지 않거든 내용이. 반드시 등기법은 어느 정도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해당 제가 강조한 부분이라도 잘 나온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읽고 좀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서로 보완돼 가지고 해결이 될 거예요. 부동산학 개론도 남은 기간 동안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부족한 이론을 보완하는 방법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인 이야기. 남은 기간에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부족한 이론을 보완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90일이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남은 시간에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허재, 감독, 부처님, 네모난 밥상, 그림한 기법 아시죠? 이 그림한 기법만 달달 하셔도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기본 점수는 하실 겁니다. 달달 외우십시오. 여러분 공법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자,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여러분 단순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단순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게 합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파이팅! 남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여러분들 합격을 만듭니다. 방향은 오늘 정해졌습니다. 이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과목별 D90 커리큘럼은 다음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합격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